첫 부분을 저 1년 전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SNS에 쓰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너무나 많은 비난이 오더라고요. 정말 그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비난들. 이제 대학 때 저도 이제 어줍지 않게 운동을 했고 그 이후로도 이른바 노동운동도 하고 했는데 문자, 전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게 제 문제인데 뭐랄까요, 바닥이 푹 꺼지는 느낌. 그리고 제 뒤에 제가 서 있다라면 제 뒤에 뭔가 있었던 배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경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유창선 박사님의 어떤 발제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굳이 한번 토론자로서 트집을 한번 잡아보자면 이른바 86세대 민주화 세대라고 지칭하셨던 분들이 과연 변한 게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더라고요. 우리 신지혜 소장님께서 이제 4가지 범주화를 해주셨습니다. 한번 그 대의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.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, 2번째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, 3번째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, 4번째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격. 그 신 소장님의 그 발제문을 쭉 읽었고요. 사실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읽어가는데 거북함이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찔려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 제대로 못 읽었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또 그걸 오디오로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걸 좀 안 들을 수는 없겠던데 사실은 이 4가지가 다 냉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건데 다 제 모습이더라고요. 88학번이면서 이른바 정통 86세대보다 살짝 뒤에 늦게 그러면서 이렇게 겪어왔으면서 다 4가지 전부 다 저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 좀 너무나 좀 찔리고 우습고 했었는데 과연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변했는지 저는 오히려 강화되지 않았나, 그리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어 이 이른바 86세대 그리고 주류들의 주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는 반미였던 것 같은데요. 지금 이분들이 또 외치는 게 반일,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친일 적폐라는 이렇게 딱지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 짧은 견문으로 이렇게 반미 이데올로기가 시대착오적이며 휘하화된 친일 적폐 구호로 바뀌었는데요. 모르겠습니다. 틀리다라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은데 한미일 동맹 체제 안에서 일본이 행사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그것에 비하면 내용이나 범위로나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른바 86세대 현재 집권층이 보다 솔직하기 위해서는 반미를 그러면 더 외치는 게 맞지 않나. 왜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왜곡한 채로 친일 구호로 바꾸는지,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유창선 박사님 또 이제 그 발제문 중에 뼈아팠던 부분,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기성세대가 더 이상 젊은 세대들을 훈계하고 있기에는 너무도 내로남불했고 이율배반적이었다. 이제 우리 세대의 신화는 파산했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. 저 역시 이제 많은 또 이후로 답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세대가 파산했다고 생각합니다. 파산했습니다. 파산자에게서 뭔가를 끄집어내려는 것, 그 재 속에서 하나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저는 우리 86세대 아무것도 없습니다. 파산했습니다. 파산한 사람들한테 뭐가 있습니까? 거짓만 남았고 또 거짓 또 뭐라고 할까요? 저는 왜 파산한 세대에게 물어보고 파산한 세대에게 자꾸 이 이후에 갈 길을 물어보는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.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. 신지혜 소장님 글 잘 읽었는데 아직은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의 이름을 빌어서 말씀하시는지. 저 신지혜 소장님 그 지역구에 출마할 때도 갔었습니다. 그 지지 선언하러 아웃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공약들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. 야, 이런 정치인이 있었구나. 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모를까? 좀 신지혜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외국 사람 이름 인용하지 않고서 본인의 목소리로 해주시라. 왜 저는 신 소장이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들 이름을 빌어야 됐는지 그 사정을 알아요. 그 간극들, 586 세대와 간극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
그 사람들이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저는 신지혜 같은 소장님 같은 분 이런 좋은 컨텐츠는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. 막 이야기도 되고 너무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토론자의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해결이랑 선택을 저희가 이렇게 내로남불 이런 내로남불인데 그래서 저는 뭐 여기까지 하고 정의당 우리 전 부대표님 오셨으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 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뭐 이데올로기 전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들 조국 뭐 윤미향 뭐 라임 옵티머스 펀드들 중에서 정의당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지 뭐 정의당이 비록 국회에서는 6석입니다만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군소정당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.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정의당의 목소리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. 본인들의 목소리. 뭐 해결 칸트 썼지만 제 취지는 그겁니다. 정의당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다,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다, 무슨 계획을 짠다.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았는지 그 절대 지분이 6석이 작지 않다라고 봅니다. 뭐 300석 중에서 지금 보수 정당이 280석을 넘지 않습니까? 290석을 넘고 그렇다면 진보 진영의 목소리는 6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6석이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지 저는 이건 자칫 범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신지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민주주의 그리고 뭐 페미니즘 독자 세력화 586 민주사 세대에 대한 저항 연합 뭐 모두 동의하고요. 마지막으로 또 여성신문 주체이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동의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저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없습니다. 그런데 그 누구시죠? 사람이로 메워야 되는데 레베카의 저작을 네네 솔린 레베카의 저작들을 많이 읽었어요. 근데 너무 전 그간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이런 이념들보다는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뭐 그런 것들이어서 야 정말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빨리 여성들이 정치하는 세대가 빨리 와야 되겠다.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 세대는 답이 없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